잠시 후 푸른방송 뉴스가 방송됩니다. 재단법인 달서인재 육성 장학재단은 14일 달서 어뜸 스승상 시상과 장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달서구는 천내천 고행의 강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7일 비석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공공체육시설을 5월 13일부터 실외 체육시설부터 단계적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협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구군 센터별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 장학재단은 14일 달서구청 4층 회의실에서 초중고 우수교사 3명에게 달서으뜸 스승상을 시상하고 2020년 대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진학 장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으뜸 스승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이 전달됐으며 진학 장학생에게는 타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하고 1인 최대 23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1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달서 으뜸 스승상은 남다른 열정으로 미래 인재 육성과 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올바른 스승상을 정립하고 교사의 사기 진작과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달서 으뜸 스승상 시상금 중 일부를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재단의 후원에 제자사랑의 따뜻한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진학 장학생 11명은 달서구 지역 주민의 자녀로서 2020년 대학 입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기감이 되는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한편 달서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달서구청 출연금과 지역 주민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현재까지 총 26명의 으뜸 스승상을 시상하였고 진학 장학생, 희망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으로 635명의 학생들에게 8억 8천여만 원과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토요 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25개 학교에 1억 2,5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학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천내천 고양의 강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7일 비석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호 군수를 비롯해 지역 단체장과 공무원 등이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만남을 갖고 친환경 하천으로 변모한 천내천을 둘러봤습니다. 예, 우리 달성군이 낙동강 지천 사업으로 10개년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천천에 이어서 이제 이거 화운천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시비, 군비 한 270여 원을 투자해 가지고요. 좀 기간은 길었습니다. 한 7년여에 걸쳐서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나들이가 아주 쉽지 않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이제 공원 산책로로서 또 바람을 쏠 수 있고 또 운동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비정 백화마을에서 화운유원지 낙동강까지 6.4km의 굉장히 또 구간도 길고요. 지금 현재 낙동강물을 펌핑해서 24시간 또 물이 흐르고 또 조경도 되어 있고 또 고기가 놀고 새가 날아오고 완전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지천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그야말로 도심 속의 공원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흐뭇하고요. 더욱 멋진 화운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천화된 천내천이 낙동강 하천수 공급으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천내천이 공사가 되기 전에는 여기가 무릉덩이 돼가지고 풀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모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내천 공사를 하고 난 뒤부터는 거의 그런 모기가 싹 사라지고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들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공공체육시설을 5월 13일부터 실외 체육시설부터 단계적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2달 넘게 휴관 중이던 실외 체육시설을 13일부터 부분적으로 개방해 시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피로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정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 사격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5월 20일부터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날 13일 실외 체육시설 개방일 오전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강변파크 골프장을 점검하고 특히 방역 자원봉사를 지원한 파크 골프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시설 관리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물품과 인력을 적극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체육시설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 생활 수칙과 시설별 세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생활체육교실 강좌 등 프로그램은 규모를 축소해 운영하고 각종 종목별 체육 행사는 일정 시간대에 밀집하지 않도록 개회식 생략과 경기 시간대 맞춰 선수 입장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 대회에 한해 개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구군 센터별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각 센터별로 가정 내 여가 문화 조성 및 가족의 건강 성향성에 중점을 두고 전화와 편지, 온라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군 중에서 서구센터는 온라인 태권도 교실과 우리 가족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 등을 하고 있으며 남구센터는 비대면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와 결혼 이민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달서구와 달성군 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달서구 센터에서는 초기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콕 요리쿡 운영으로 한국 요리 실습을 하고 있으며 또 가정의 달을 기념해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상장과 기념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독려를 위해 6개 언어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의 잠재적 역량과 사회성 개발을 위해 다재다능 성장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족 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구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미의 장편소설 알로와 나의 엄마들입니다.
사진 한 장에 평생의 운명을 걸고 하와이로 떠난 18살 주인공 버들과 여성들의 삶을 그린 이 소설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에 하와이라는 신선하고 새로운 공간을 배경으로 이민 1세대 재외 동포와 혼인을 올리고 생활을 꾸려가는 여성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인공인 18살 버들은 일제강점기 경상도 김해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제에 대항해 의병 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어머니 혼자 버들과 남동생들을 키워냈습니다. 양반의 신부님에도 버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 형제들과 달리 학교에 가지도 공부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진 결혼을 권하는 중매쟁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설은 2020년 현재의 우리에게 소중한 편지처럼 가슴 아린 울림을 전해줄 책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멈출 수 없는 드라마처럼 몰입도 높은 이야기를, 감정을 적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화생활은 크리스 샌더의 감독 콜 오브 와일드 영화입니다. 1890년대 골드러시 시대 금강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일확천금을 노린 수많은 사람들이 알래스카로 몰려듭니다.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길러지던 개의 버그는 한순간 납치되어 알래스카 유콘으로 팔려가게 되고 안락했던 가구와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광활한 대자연, 거친 양육강식의 세계 속 우편 배달 썰매견팀에 심참이 됩니다. 끊임없는 역경이 그를 찾아오지만 진정한 용기는 버그를 점차 팀의 리더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화생활은 셀린 시아마 감독의 톰보이 영화입니다. 새로 이사온 아이 미카엘, 파란색을 좋아하고 끝내주는 축구 실력과 유난히 잘 어울리는 짧은 머리로 친구들을 사로잡는 그의 진짜 이름은 로레입니다. 눈물겹게 아름답고 눈부시게 다정했던 10살 여름의 비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 톰보이는 어린 시절 속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험을 떠올리게 만드는 모두의 인생 영화이자 오랜 기간 동안 셀린 시아마 감독이 마음 안에 담아둔 이야기로 알려져 더욱 기대를 높입니다. 톰보이에서 스스로 꿈꾸고 바라는 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10살 아이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대상화하지 않고 그려내는 동시에 그 주변의 도살인 일상의 고요한 폭력을 섬세하게 그려내 뜨거운 지지를 끌어낼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서산업단지가 전국 최초 스마트 산단으로 추진 예정인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성서산업단지를 거점 산단으로 하고 제3산단과 서대구 산단을 연계 산단으로 하여 구 경북도청,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 종합유통단지 및 엑스코를 연계 지역으로 하는 대구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올해 12월까지 대구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47개 사업에 9,705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서산단은 일반 산업단지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산단으로 신규 선정됐습니다. 규모가 크고 도심에 위치해 기업 및 근로 여건이 우수한 성서산단의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 공정 혁신 모델을 보급, 확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 맞춤형 기업 지원, 제조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이 스마트 농업을 위한 IoT 장치를 배부해 농가를 돕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한 단계 높은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해 5월부터 사물 인터넷 장치를 7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치는 시설하우스 환경의 여러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이를 통해 온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토양의 온도와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가 빅데이터로 농업진흥청에 수집되는데 향후에 이 자료를 확인해 재배에 응용할 수도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하면 검토를 거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경원고등학교와 송년여중이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결성한 소식입니다. 4월 말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5월 중순까지 학생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수단을 활용해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을 실시하면 비대면 방식을 통한 학생 건강 안정 확보 및 학업 정진과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중학생 멘티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학습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면 고등학생 멘토들이 관련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 네이버 밴드 등에 공유하고 줌에서 만나 보충 설명이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멘토 역할을 맡은 경원고 학생들은 교육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봉사 확인서도 받을 수 있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에 활용 가능하고 송년여중 학생들 또한 진로를 선택하고 고입 준비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구는 2020년 5월 12일 구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 20여 명이 봄을 맞아 구지면 일대 페추니아, 베보나 등 꽃나무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송상만 박혜순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면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작업을 실시했다. 한적한 거리에 파릇파릇한 꽃을 심으니 더욱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힘을 합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철 구지면장은 먼저 항상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주시는 새마을 지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방역봉사에 이어 봄꽃나무 심기까지 새마을 회원분들이 이러한 활동이 면민들에겐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는 중복 삼계탕 나눔 행사,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달서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신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올해부터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경로 흡진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장수 축하 물품 지급 제도를 신설했으며 100세 이상 어르신은 4월 말 기준 26명입니다. 장수 축하 물품은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방자유기 옥식기구를 지급하며 공경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거주지 관할 동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 등 부양자에게는 기존 3만원의 부양지원금을 분기별 5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한편 달서구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현대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요즘 어르신에 대한 경로 흡진 사상을 제고하고 가족 연대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본서 3층 소회의실에서 화재 예방과 재난 현장에 모범적으로 활동한 우수의용 소방대원 선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선발 기준은 순직 공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표창 등 수여자, 장기근속자, 출동 및 동원 횟수 많은 대원, 특히 이번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운동에 앞장선 모범 대원 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8명의 우수 의용 소방대원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이달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용 소방대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과 화재 예방을 위해 앞장서는 대원의 자녀에 대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상호 서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평소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의용 소방대원분들이 항상 자랑스럽다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 더욱 지역 안전 지킴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7일 14시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2020년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동차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포성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우수 사례는 7건이었으며 지난 1일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시민 온라인 심사 20%, 전문가 심사 80%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심사는 대구시 9군에서 추천한 시민 100명, 전문가 15명이 했습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조식 종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차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캠페인뿐만 아니라 경로 5대칸 운영, 직원 군무복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승강장 내 거리두기 유도 스티커 부착 등을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홍승할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과감하게 실행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tells me to stay.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외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해주세요.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있다면 출근하지 말아주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은 자제해주세요. 악수보다는 목례로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기, 개인 위생수칙 지켜주세요. 집이나 주변 환경 매일 환기하고 소독해주세요. 최대한 집에서 꼭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누로 손을 꼼꼼히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악수는 잠시 그만, 2m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 불편하더라도 탈의실, 휴게실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컵이나 접시, 개인 물품을 사용해주세요. 식사할 때는 마주 앉지 말아주세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회식 약속을 자제해주세요.